이번 주 워밍업 종목 띄워주시죠. 네, 삼성물산 택해 주셨네요. 삼성물산이 지금 택한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삼성 지금 그룹들이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먼저 박찬욱 트레이너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삼성물산. 네, 지금 현재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시세가 그렇게 나지 않았던 종목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상사, 패션, 레저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버랜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건설 쪽에서는 레미안 브랜드를 생각하시면 되고 해외 쪽에서도 건설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레저나 이쪽 의류 쪽, 패션 쪽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자가 났는데 하반기로 가면은 이제 코로나 영향권에 벗어나면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법 이익이 일단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43%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적자였는데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올해 눈부신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은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또 법안이 하나 상정되어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하고 그리고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맞교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말씀은 이제 우리 이동근 대표님이 얘기하실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삼성물산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중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근 트레이너께도 여쭤볼게요. 삼성물산 우리 주린이들을 위한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주린이용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 종목이 워밍업 종목. 잘 안 가다가 잘안 사실은 가다가, 이 네. 종목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네. 지금 시가총액 이 정도 가서 되지는 않는다라고 아마 대부분 말씀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뭐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상 언택트다 뭐다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23조밖에 안 돼요. 삼성물산이. 네이버 지금 약 50조 가까이 되고요. 네. 셀트리온 40조 정도 돼요. 시가총액이 어디 가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삼성물산 가시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사실 시가총액이 좀 많은 안정적인 데로 쪽으로 네이버 가야죠. 가세요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네이버 회장님 되세요. 근데 제보고 가라 그러면 삼성물산 회장님 되겠으면 왜 삼성전자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네.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궁금하신 예.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왜 삼성물산하고 삼성 네. 지금 생명이 떴느냐. 그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왜곡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께서 그 전부터 나왔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네. 이제 보험업법 개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표결에서 밀리가 안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보험회사, 금융회사가 어떤 회사의 지분을 3%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는 룰이 있어요. 네. 그 보험업법 룰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준이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3% 산정을 하느냐? 시가총액이냐, 취득원가냐 여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거는 취득원가가 아니고 시가총액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가총액으로 하자라고 하니까 삼성물산이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취득한 게 네. 얼마 정도 지금 한 5만 8천 정도 가면은 거의 한 5만 한 7천 원 정도, 7천 원 가까이 이렇게 차익이 생겨요. 네. 이걸 반영해가지고 하면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거의 다 팔아야 돼요. 강제적으로 매각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를 시장에서 그냥 한 지금은 그 350조에서 8% 정도 되면 한 30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럼 3% 정도 지분 시가총액 비중에서 남겨두고 나머지 시장에 다 던지면 완전 폭탄되는데요. 7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판다 하더라도 한 1년에 3, 4조 정도씩 삼성전자 팔아야 되는데 누가 받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면서 삼성그룹 쪽에서 그러면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결국 삼성물산이 인수를 할 것이다. 네. 삼성물산은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삼성물산이 돈이 없으니까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43%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갖다가 누구한테 또 탁 던져줘야 됩니다. 던져줘야 되는데 그 물량을 또 받을 사람이 없어요. 네. 누가 받아야 되냐 하면은 삼성전자가 또 받아줘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부는 어떤 이득을 취하느냐.
법인세를 취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생명이 파는 삼성전자의 지분 법인세 22% 부과하면 네. 4, 5조 정도 확보가 돼요. 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성물산이 또 삼성전자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또 한 20조 가까이, 21조 가까이 돼요. 거기에서 22%또 법인세 챙겨가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 제가 주주라고 하면은 가만 놔두면 될 건데, 내 이익이 법인세로 간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이 지주회사격으로 올라갈 수 있겠네.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고 다시 재평가가 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재평가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주린이들이 좀 들어가기 좋은 종목으로 삼성물산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어떤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지분을 서로 막 맞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예를 들어 블록딜에서 판다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6.8% 더 사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삼성전자의 위에 있는 지주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6.8% 어마어마한 지분 가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을 둔다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물산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주린이들을 위한 워밍업 종목 만나봤고요. 또 이번엔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 탄력을 받고 있는 가장 핫한 종목이죠. 벌크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벌크업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선정해 주셨네요. 두 트레이너께 같이 여쭤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벌크업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 뭘까요? 제부터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좋아서 선정했는데 바이오 종목 중에서 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바이오를 몇 개 매매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회원분들한테 별로 권해본 적이 없고 제가 잘 몰라서 못했습니다. 정말로. 임상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실적이 나오거든요. 네. 이번에도 보면 이제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이 한 868억 정도 네. 나왔습니다. 나왔고 작년도 영업이익을 이번 분기에서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좀 상당히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사주,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이 기업의 관리, 주가 관리를 대단히 잘하고 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 관리 잘하네 이상한 쪽으로 좀 볼 수 있지만 네. 주주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최고가 없거든요. 영업을 잘해서 영업이익도 잘 내는데 주가 관리를 못하고 기업에 대한 IR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주주들한테 피멍 들이는 회사보다 오히려 영업이익을 적절하게 내더라도 IR 잘해가지고 오히려 주주들의 주주 가치를 높여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램시마, 허주마, 트럭시마 여기에 대한 판매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 돼가지고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용 트레이너 어떻게 생각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선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실적이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이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투자를 계속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램시마, 임플렉트라죠. 네,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이쪽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2분기에 미국의 병원 쪽에서 이런 램시마 그러니까 임플렉트라의 판매가 좀 둔화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의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급한 환자들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조금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둔화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허주마나 트룩시마, 램시마 쪽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램시마 SC 제형인데 램시마 SC 제형이 이제 피하 주사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의료진들한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하면은 그 부분도 실적이 좋아지고요. 그동안 이제 주가 관리를 또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가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될
그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이슈도 또 한 가지 모멘텀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그렇다면은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보유하신다면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이슈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 계좌에 탄력을 올려줄 벌크업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당장의 수익 실현보다는 두고 보면서 나중에 우리 계좌를 좀 튼튼하게 해줄 묵은지 같은 종목이죠. 복근업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네, 복근업 종목 호텔신라를 선정해 주셨네요. 호텔신라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동문 트레이너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 요즘 뭐 호텔 쪽이라든 이런 쪽 뭐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지금 뭐 엉망이죠 지금. 엉망이고 지금 호텔신라 중국 소비섹터라든 이런 쪽에 대한 면세점이나 이런 쪽은 딱 포인트가 하나죠.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는가? 안 그러면은 또 이제 중국 쪽에서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하는가 뭐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지금 코로나 약간 잠잠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양재처 국무위원장이 아마 국무위원이 다음 주 정도 우리나라 방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 연내 방한 가능성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뭐 서서히 뭐 조정 나오면 매수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웅 트레이너한테도 여쭤볼게요. 호텔신라 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여태까지. 그렇죠. 이번에 조금 이제 상승세로 올라오고 네. 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또 연내 방한한다는 가능성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세요? 호텔신라의 일단은 선정 기준. 네, 제가 알려주시죠. 봤을 때는 일단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양재츠 외교 국무위원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을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방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모멘텀은 계속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거기에다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주가들이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는데 이쪽 그 중국 관련 섹터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바닥권에 있었죠. 그래서 고가권에 있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은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면은 또 한 번의 모멘텀으로 주가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이 그 호텔신라를 여러분들 그 정문을 가보시면요. 왼편에는 면세점, 가운데는 호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옥 호텔을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짓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삼각체제만 잘 된다면은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한옥 호텔이 아마 서울에 있어서 이게 그 관광 명소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국내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내 그 호텔 객실 부분에 있어서 이쪽도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관적인 실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악재는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호재가 나온다면 주가는 바닥을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